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진아 선임 전문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삼복첩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아의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삼복첩이라는 것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삼복더위, 여름의 초복, 중복, 말복의 세 시기에 가장 양기가 강할 때 이 양기를 아이의 폐기능과 관련된 경락에 붙여주어서 동병하치의 개념으로 겨울질환이라고 불리는 감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호흡기계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호흡기의 신체적 특성과 주요 질환, 그리고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는 폐나 기관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의 장기 중 가장 늦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폐인데요. 어릴수록 폐나 기관지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합병증도 천식, 기관지염 등으로 옮겨가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폐와 기관지의 잦은 감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폐의 기운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어서 아이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는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속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으로 밖의 기운이 몸을 느낀 것, 감기라고 말합니다. 출생 시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면역 성분이 든 보호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6개월 정도에는 이게 고갈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6개월에서 4세 사이에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미숙하고 면역력이 부족해지면서 외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아이의 몸이 쉽게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빈틈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감기입니다. 감기는 온도 변화가 심한 겨울과 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학동기 전 아동은 1년에 6번에서 10번 정도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소아감기는 합병증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 자연 치유되는데요. 성장에 써야 할 에너지가 계속 감기 치료에 쓰이게 되면 성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평균치보다 더 자주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바이러스에 의한 단순 감기보다는 아이가 허약해져서 오는 감기일 수 있으니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의 유형을 외감형, 내상형으로 분류하는데요. 건강한 상태이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이 너무 강해서 몸속으로 이러한 세균들이 침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외감형 감기. 아이의 몸이 약해져서 별로 강하지 않은 바이러스인데도 쉽게 몸이 약해진 몸을 타고 들어와서 침입되는 경우를 내상형 감기라고 합니다. 외감형 감기는 콧물과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열이 나며 내상형 감기는 증상의 정도는 외감형보다는 약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와 함께 열이 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감기는 갑작스러운 열로 시작됩니다. 큰 아이들은 열과 함께 콧물, 두통, 수면장애, 식욕부진을 보이고 어릴수록 심하게 보채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입니다. 아이들 감기는 고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기의 증상이 아이들마다 다른 이유는 아이들마다 체질적으로 약한 부위가 다르고 모든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허약한 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감기, 열감기, 기침감기, 코감기, 위장형 감기, 몸살 감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중점으로 돌봐야 하는지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이 오래가는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은 기침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기침이 계속 심해지지는 않는지, 언제 심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누그러지는지 관찰해서 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축농증인 경우에는 아침의 증상이 가장 심합니다. 코가 목 뒤로 넘어가 후두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증상이 가장 심합니다. 잘 때나 좋아하는 무언가를 할 때 기침이 잦아들고 가 같이 목을 가다듬는 기침을 주로 한다면 습관성 기침입니다.
천식인 경우에는 늦은 밤에 기침이 가장 심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기침이 심하다면 천식을 의심해 보세요. 기침은 왜 나는 걸까요? 기침은 기도를 통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밖에서 들어온 해로운 기운이나 이물질,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생리적인 작용입니다. 외부의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점막의 점액이 뭉쳐져 가래를 만들고 기관지의 섬모들이 가래를 뱉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이의 기침에 대한 올바른 방법은 억지로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등 해로운 물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기침이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만성기관지염으로 감기를 앓느라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아주 약한 자극에도 바로 기침이 나오게 되고 이런 증상이 가래를 동반하면서 1년에 3개월 이상, 2년 연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침은 원인 질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갑자기 시작한 기침은 특히 1세에서 3세 사이 소화가 이물질의 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지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재발하는 기침의 특성을 보이고 쌕쌕거리는 소리를 동반합니다. 100일에나 이물질을 흡입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6번에서 10번 정도 연속으로 기침이 나오고 후두염일 경우에는 개가 짖는 것 같이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게 되며 누워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100일에 부비동염이 있을 때에는 밤에 심한 기침이 나타나고 운동유발성 천식이나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에는 격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기침이 납니다. 낮에는 기침이 자주 나는데 잘 때는 기침이 나오지 않으면 정서적인 이유가 가장 많고 이물질을 흡입하거나 폐렴, 폐농양, 신부전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동반되는 기침은 피가 뭉쳐서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기침이 심하면 아이가 음식 섭취와 잠을 자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기침이 심하고 그렇다 보면 호흡도 곤란해지고 토를 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주면 도움이 됩니다. 상체를 세워서 앉아도 기침이 심하다면 눕히지 마시고 상체를 세워서 앉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기침을 한다면 기관지에 가래가 붙어 있는 거니 손바닥을 둥글게 모아서 등을 가볍게 탁탁 쳐주세요. 목이나 가슴이 따뜻해야 하므로 목까지 감싸는 옷을 입혀주시고 조끼를 덧입히거나 가슴에 타월을 한 장 정도 덮어준 후에 이불을 덮습니다. 밤에 기침이 심해 잠을 자지 못한다면 윗몸이 약간 들리도록 눕혀주시면 기침이 조금 덜해집니다. 기침에 이어서 목이 잘 붙는 아이들의 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의 1차 면역기관인 편도선에서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목이 붓고 열이 나는 아이들이 이러한 아이들인데요. 이때 무조건 해열제로 열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편도선이 붓고 열이 나는 것은 나쁜 외부의 기운과 싸우기 위해 나는 열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열제로 무조건 열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면역 반응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편도선이 붓는다면 아이가 잘 지내도 미열이 나고 약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열은 한의학에서 허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허열만 내려줘도 편도선의 붓기가 가라앉고 감기도 덜 자주 앓게 됩니다. 편도선이 자꾸 붓는다고 수술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땀이 나지 않을 때에는 땀을 내게 도와주어서 몸의 열을 밖으로 발산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 발열에 대해 알아봅시다. 발열은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기 위한 면역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갈 때 대사는 20% 정도 항진이 되고 항체가 생성되고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의 면역 기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추워서 몸이 떨리는 오한은 열을 더 잘 내기 위해서 근육이 섬유 조직을 따라서 마찰이 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발열은 보통 38.3도에서 40도씨 정도로 2에서 3일 정도 지속되고 길게는 7일에서 10일까지 유지됩니다.
중이염, 축농증 등의 세균성 합병증이 생겨도 3일 이상 열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발열 증상, 콧물 외에 근육통, 두통, 미열, 무기력, 식욕부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어서 입의 점막이 말라 목의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이 날 때마다 무조건 해열제를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열제는 열을 내리게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열이 올라 또 먹어야 하고 자주 먹게 되면 열을 내리게 하는 뇌의 신호에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열제를 꼭 먹어야 할 때는 아이가 심장이 약해서 열로 인한 빈맥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때, 열로 인한 의식장애가 생겼을 때, 호흡곤란 증세가 보일 때, 급성 중추신경계 질환일 경우, 경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때, 40도씨 이상의 고열이 장시간, 보통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또한 41도 이상의 고열이 올라가 뇌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코감기가 잦은 아이들은 호흡기가 예민하고 약한 아이들입니다. 콧물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있는 새벽에 분비되며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맑은 콧물로 시작해서 누런 콧물로 진행이 되는데 만성비염, 축농증으로 발전되는 경우입니다. 콧물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3도, 신생아일 경우에는 22도가 적당한 온도이며 적정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온도가 10도 이하라면 난방으로 돌려주시고 26도가 넘어간다면 냉방을 반드시 해주세요. 냉방은 가급적 26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습도는 40%대는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바이러스가 기관지에 들어오면 아이 몸 안에 흐르는 맑은 점액이 바이러스를 쓸어내리기 위해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맑았던 점액이 끈적해지면서 가래가 되고 가래를 내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래를 뱉어내기가 어려워서 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많이 삼키게 되면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이나 가습을 통해서 가래가 묽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아이가 잘 때 가래 때문에 불편해지지 않도록 아이의 몸을 옆으로 돌려주시고 부드러운 거즈로 입안을 닦아줍니다. 기침과 가래가 심할 때 흔히 진해거담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거담제는 기관지의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가래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약이며 진해제는 기관지의 점막을 확장시켜서 기침을 가라앉히는 약입니다. 감기약에 동시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처방에 따라서 한 가지 증상에만 쓰고 증상보다는 원인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약의 사용 설명서를 꼭 참조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증상이 심할 때에는 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침과 가래를 유발하는 원인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치료입니다. 기침과 가래는 아이의 몸이 약해져서 환경 적응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기와 함께 위장 증상, 특히 설사를 동반하는 아이는 평소 위와 장이 약한 아이들입니다. 소화기관까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변에 알갱이가 섞이거나 묽은 변을 보게 되고 입술이 마르고 기운이 없고 반응이 느려지고 배의 긴장이 사라지면서 소변의 양과 횟수까지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경우 탈수 증상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끓여 식힌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게 하거나 약국에서 경구용 포도당 전해질 용액을 구입해서 복용토록 하세요. 감기와 함께 팔다리가 쑤시고 오한이 느껴지는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보통 피로와 많이 연관됩니다. 잘 먹고 잘 쉬면 낫지만 이런 몸살 감기가 자주 걸리는 아이는 평상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은 몸살 증세가 보이면서 마른 기침과 오한, 심한 두통, 눈과 목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감기보다 증상이 훨씬 심하고 41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때로는 5에서 7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감기가 빨리 낫지 않고 오래가는 아이는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오래가면 성장에 쓸 에너지를 감기 치료에 쓰기 때문에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코감기 증상이 오래가면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염이 생길 위험이 높고 기침이 오래가면 기관지염과 천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감기 이후에 비염과 인후염이 오면서 중이염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관이 짧고 넓으며 곱고 평평해서 균이 쉽게 들어가 중이염에 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기 증상이 보일 때 무조건 약부터 먹어야 할까요? 사실 감기 바이러스는 1,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할 뿐 치료제는 아닙니다. 또한 항생제 역시 중이염, 폐렴, 부비도염이 세균성으로 증명되었을 때에만 사용해야 되는 약이고 쉽게 너무 자주 복용하거나 오래 장복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소아의 치료는 안정, 보온, 영양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증요법으로 치료해도 일주일 전후로 치료가 됩니다. 그럼 어린이가 어떤 증상을 보일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할까요?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 폐렴이나 천식 등의 증상일 수 있고 발진과 함께 발열이 있으면 각종 감염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38.8도 이상의 열이 동반되는 경우, 3일 이상 지속되는 열, 이럴 경우에는 단순 감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감염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인후통과 특히 5일 이상 지속되는 연하곤란, 감기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2주 이상 지속되거나 7일 이상 가래가 있는 기침, 많은 양의 녹황색의 가래가 배출되는 경우, 청색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후두의 감염증이나 만성기관지 감염을 의심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청색증을 보이거나 탈수 증상과 함께 음식 섭취가 힘들 때에도 응급 상황입니다. 밝은 빛에 민감해하고 경부 강직이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신경계의 감염병일 수 있습니다. 귀에 심한 통증, 눈, 코 주위에 일주일 이상 통증이 있을 때에는 중이염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부비동염, 축농증도 의심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기와 유사한 질환으로는 독감, 후두염, 인두염, 모세기관지염이 대표적입니다. 독감은 심한 발열과 오한, 땀, 근육통,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며 기침, 가래 등의 상기도 감염 증세와 함께 눈이 부시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목 주위에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후두염은 누우면 후두가 들리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눕지 못하고 컹컹 개짖는 듯한 기침을 하고 호흡 시에는 들이쉬면서 숨이 막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인두염은 목감기와 유사하지만 기침이 일주일 이상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세균성 인두염은 두통, 복통, 구토로 시작하고 40도 이상의 고열, 심한 인두통, 두통, 전시통, 인두, 편도 충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이러스성 인두염은 급성 증상, 식욕부진, 인두통, 목이 쉬는 증상, 기침, 비염이 동반됩니다. 모세기관지염은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면서 숨쉬기 힘들어하고 숨 쉴 때 명치 부분인 갈비뼈 밑으로 배가 쑥 꺼졌다가 올라오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아이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감기는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가고 자주 걸리는 감기는 근본적으로 체력을 강화해 주어야 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과 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자제해 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목감기에 좋은 먹거리로는 박하차, 유자차, 무꿀차, 파인애플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침 감기에 좋은 먹거리에는 살구씨차, 잣, 호두죽, 오미자차가 있습니다. 코감기에는 감초, 대추차, 파찜질, 그리고 무즙을 활용할 수 있고 열감기에는 생강차, 인동덩굴차, 그리고 꿀에 재운 파가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 건강 지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복용하는 약 중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는 심각한 염증 질환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용할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고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복 시에는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서 정상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항생제와 한약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항생제로 인해서 장내 정상 세균이 감소하게 되면 한약을 복용하게 돼도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한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복용 중에는 같이 복용하지 마시고 항생제를 중단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장내 세균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전에는 한약이라고 하면 약탕기에 달인 한약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약국에서 파는 병에 든 쌍화탕 외에도 가루 형태로 파는 한약 제제나 시럽, 알약, 캡슐 등의 형태로도 제형이 많이 다양해졌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의 호흡기 건강 특성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